안녕하세요. 볼리TV 소영욱입니다. 손흥민을 낳고 슈퍼선을 키운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지도자죠. 손흥정 감독의 자전 에세이가 발간이 됐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책머리에 손흥민의 축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손흥민의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손흥민 선수는 띠지로 둘러진 홍보 문구에서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 조심스러워서 수십 번씩 퇴고를 거듭했다는 손흥정 감독. 책을 내기로 한 지 꼬박 2년 만에 발간된 이 책에서 발굴한 손흥정 감독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10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프로무대에서 심각한 부상을 안은 채로 골을 터뜨린 적이 있다는 건데요. 손흥민 부자가 초인적인 정신력, 한편으론 미련할 정도의 강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2월 18일 에스턴 빌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멀티골을 뽑아냈던 시합.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3대2 대역전승을 이끌어내고 MOM에도 선정이 됐었던 역대급 명경기였죠. 그런데 우리가 놀란 것은 맹활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끔찍했으니까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팔이 이미 골절된 부러진 상태였다는 거, 그러고도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 그러면서 94분에 역전골까지 넣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으니까요. 아니 8골절이면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선수 역시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989년 5월 9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대우 로얄즈와의 경기였다. 경기에 몰두해 공을 치고 달리는데 발 뒤꿈치에서 빡 하는 소리가 났다. 아킬레스건 부상은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프다. 의무진이 부더니 벤치로 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신호를 보냈다. 전반전 종료가 2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벤치에서는 누워있든 앉아있든 남은 시간 버티고 전반전을 마무리하자는 지시가 떨어졌다. 하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픈 다리로 버티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내 쪽으로 볼이 넘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여 공을 향해 달려가 반사적으로 머리를 갖다 댔고 그게 골로 연결됐다. 아픈 것도 있고 미친듯이 뛰면서 기뻐했다. 경기는 2대0으로 이겼지만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피멍든 다리로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재활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채로 헤딩골을, 아들은 팔이 부러진 채로 풀타임을 뛰면서 멀티골을.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놀라운 부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린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제목부터 카피까지, 그리고 탄탄한 몸에 단출한 차림으로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자의 표지사진,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를 길러낸 손흥정은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 손흥정, 감독 손흥정, 축구인 손흥정에 대한 이야기. 1쪽부터 283쪽까지 새겨둘 만한 명문들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책에서 손흥정 감독은 자신의 선수 생활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가 부끄럽다. 축구를 모르면서 축구를 했다. 공도 다룰 줄 모르면서 공을 찬 마바리 3루 선수였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선수생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수레합니다. 4년 동안 지금의 울산 현대 그리고 성남FC의 전신인 1화 천마구단에서 뛰면서 통산 37경기 7골을 기록한 프로선수 생활을 얘기할 때마다 매번 내 축구 얘기가 부끄럽다 손사래를 쳤는데요. 하지만 책에 소개된 내용만으로도 손흥정 선수의 선수 시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생활도 했고요. 부상으로 일찍 은퇴하기 전까지 프로무대에서 주전으로 꽤 긴 시간 뛰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공통점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클러치 능력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각종 의미 있는 경기들, 또 아주 큰 시합에서 중요한 골을 뽑아내는데 아주 능숙한 선수잖아요. 단적으로 월드컵 무대나 또 토트넘 새 감독 부임, 또 새 경기장 입주 같은 타이틀이 걸린 시합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죠. 그런데 손흥정 선수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적엔 소년체전 결승전 우승골, 고등학교 때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골을 터뜨렸고 해트트릭을 기록해서 크게 주목받은 때도 있었죠. 명지대 시절에는 실업팀들을 줄줄이 꺾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골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도 역사에 남는 골을 하나 터뜨렸는데요. 그건 바로 1989년 신생팀이었던 1화 천마의 창단 첫 결승골입니다. 1989년 4월 1일 럭키금성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터뜨린 이 골이 바로 그 골인데요.
경기는 1대0으로 끝났고 손흥정 선수의 이 골은 성남FC 전신 1화 천마구단의 사상 첫 승리를 확정한 결승골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쾰른전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했죠. 함부르크가 요즘은 분데스리가 2부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팀이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리가에서 경쟁력이 좋은 팀이었어요. 판니스텔로이, 판더바르트, 게레로, 패트리치, 마테이센, 베스터만, 얀센 등등 수준급 선수들이 질비한 강호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큰 주목을 받게 된 어린 선수의 마음이 들뜨지 않을 수 없었겠죠.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싸이월드로 달래던 시절이기도 했으니 골이 터질 때면 한국 팬들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데뷔골을 터뜨린 날 숙소로 돌아온 손흥민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인 뒤 그런데 이건 아빠가 가져갈게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숙소에 있던 노트북을 집어들고 당시 혼자 머물던 여건방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모든 걸 잊어버리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네요. 유럽 무대 데뷔골을 터뜨린 그 가슴 터질 것만 같던 밤에 말이죠. 손흥정 감독은 책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아우성 치는 것들,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다.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골을 넣었다고 세상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뿐이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아들이 고생 끝에 프로 첫 골, 그것도 유럽 무대에서 터뜨린 그날 어쩌면 선수 본인보다 더 감격했을지 모를 아버지가 냉정을 유지하면서 아들을 다독이고 또 노트북을 잠시 압수해가는 모습 떠올려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절제가 아닌가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들뜰 수밖에 없는 날에 아버지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이해했던 것은 어릴 적부터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오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땐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얘기했다. 기쁘지 않은 것도 대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것이 상패가 무슨 의미인가? 흥민이의 데뷔골은 나에겐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외부에서 칭찬하고 언론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선수는 들떠서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다. 자신감과 우쭐함은 차원이 다르다. 책에서 손흥정 감독은 내내 단박함 그리고 겸손함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손흥민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겠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손흥민이 지금처럼 세간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것. 이런 마인드가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데뷔 시즌부터 손흥민은 전천후 골잡이로 주목받았습니다.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 유럽에서 보기 드문 특기였죠. 하지만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왼발까지 잘 썼던 것은 아닌데요. 지금처럼 사실상 양발의 격차가 거의 없는 완전체 스트라이커, 완전체 골잡이로 거듭난 데에는 손흥정 감독이 짠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손흥민 본인의 무한 반복 훈련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책에서 다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다. 하지만 이 말이 이기주의를 변호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11명의 선수 개개인이 강해져야 팀도 강해진다. 축구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죠. 개인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수 손흥정은 이러한 진리를 일찍부터 깨닫죠. 그리고 개인 기량 발전의 일환으로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도 능숙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멘토도 없고 정보도 없던 중학교 3학년짜리에 불과한 오른발잡이, 양발잡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기만의 묘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발하면서도 뭐랄까 무모한 방법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오른발을 잠깐 멈추고 왼발이 나서도록 고민 끝에 나는 운동화에 앞정을 박았다. 오른쪽 축구화의 턱 위치에 앞정의 핀이 내 발목을 향하도록 꽂아놓은 것이다.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면 앞정이 발목을 찔러버리니 그 고통이 말도 못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손흥정은 양발을 두루 잘 쓰는 선수가 됩니다. 그랬으니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는 어땠겠습니까?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이 양발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항상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다리부터,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슈팅 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때도 매일 왼발부터 훈련을 시작하곤 했다.
그 덕분인지 이제 흥민이는 슈팅만큼은 왼발이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하루에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씩 다양한 위치에서 슈팅 훈련 연습을 했던 게 더 큰 영향을 미쳤겠죠. 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공격수 손흥민의 탄생은 그렇게 손흥정 감독의 중학생 시절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선수, 누구도 월크림을 부인하지 않는 선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손흥정에게 아들 손흥민은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 여전히 효자가 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 이제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만큼.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하네요.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의 동료였던 마르셀 얀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왼쪽 수비수로 뛰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국대에서도 활약했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2015년 만 29의 나이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었던 얀센, 2019년 함부르크 구단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얀센 회장은 당시 영국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정 감독에 대한 재미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훈련장에서 공이 펜스를 넘어갈 때마다 늘 공을 되돌려주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게 누군지 몰라서 다들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손흥민의 모든 훈련을 지켜보던 손흥정 감독이었던 거죠. 이렇듯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이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부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행복한 볼보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들 형제를 제도권 밖에서 개인 훈련만 시키던 그를 세상은 비뚤어진 시선으로 봤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아들을 학원 축구팀에 보내지 않는 선택,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용단이었는데요. 축구 선수를 홈스쿨링으로 길러낸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상상 초월이죠. 이러한 결단은 손흥정 감독의 축구 교육에 대한 철학, 그리고 손흥정이 아버지로서 갖는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들만의 삶이 존재한다. 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저 믿고 응원하고 지켜보는 조력자, 버팀목이 되는 일 뿐이다. 책에는 바로 그 조력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손흥정 감독이 해온 초인적인 노력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손 감독은 이러한 노력이 가능했던 이유로 자신의 모자람을 드는데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작은 그릇 안에 갇힐까 두려운 마음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손흥민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누구나 손흥민 같은 선수를 길러낼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손흥정 감독이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읽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올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세요. 손흥정 감독에 대한 생각,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 등을 적어주시면 이달 말일까지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들, 댓글 많이 받은 분들 위주로 저희 채널 구독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최대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에세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발굴한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